어제 로스쿨에 다니는 그런 학생이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판사 될 거예요? 검사 될 거예요? 변호사 될 거예요? 스님, 저는요, 판사가 검사가 되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태를 보면 저는 판사 검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어느 판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정치 판사가 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 피의자를 바꿔버렸어요. 이런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피의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판사가 자기가 땅을 사야 되는데 판사 입장에선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까 땅을 친구 이름으로 했어요. 나중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판사 친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요거 유리하게 판결해주면 내가 부인 이름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부인 이름으로 해준 게 아니고 공동명의로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이 판사의 부인 이름으로 해준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피해자가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거래를 한 거예요. 판사의 아들 이름으로 해주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됐죠. 이렇게 해주면서 또 하나 거래를 한 거예요. 다 안 해줬어, 지금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판사는 지금 2번씩이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의 약점을 붙잡고 계속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상담했던 그런 사례예요. 이 보살은 20대 초반인데 귀신이 맨날 괴롭혀요. 잠도 못 자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사시예요. 수술해도 또 사시예요. 똑바로 사람 못 쳐다봐요. 이렇게 옆으로 눈을 비키면서 쳐다봐요. 그리고 항상 귀신들이 괴롭혀서 잠도 못 자요. 이 사람의 전생을 보니까 영국 판사예요. 영국 판사. 나면머리 한 판사 있죠. 얘도 또 나면머리예요. 그때 판결을 잘못해갖고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 잘못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대로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세세생생 그 원한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이 지옥이죠.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우글우글 붙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한마디로 빙이 된 거예요. 빙이. 그게 바로 판결을 잘못해서 똑바로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 피해자 눈을 못 쳐다본 거예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율곡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잘 자라던 2 아들이 10살 이전에 둘 다 죽어버렸어요. 한날 1시에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하루 종일 울다가 부인도 울고 율곡이도 울고 그러다가 다음날 율곡이는 멀쩡한 거예요. 부인이 따졌어요. 당신은 슬프지도 않냐고. 그렇게 생떼 같은 애들 묻어놓고 슬프지도 않냐고. 이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오늘 저녁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들 묻힌 그 공동묘지에 데려갔어요. 밤이 되자 그 공동묘지에서 애 둘이 나온 거예요. 귀신 둘이. 깔깔대는 거예요. 고소해 죽겠다고. 손뼉 치면서 둘이가 웃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았다고. 이러면서 둘이가 깔깔대는 거예요. 그 어린애 둘이가. 그 순간 부인 앞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율곡이인은 도인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냐. 율곡이가 장원급제하고 처음 발령받았던 곳이 어느 고을의 현감자리였어요. 잘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죄인 2명이 잡혀왔어요. 판결을 했는데 억울하게 판결한 것 같아요. 이 죄인 2명이 죽으면서
죽고 나서 두고 보자. 내 원수를 갚을 거야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날 한시에 또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한날 한시에 두 죄인이 죽었고, 이 사연을 TV 화면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율곡 2가. 이 판사, 검사, 판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내 사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견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이 정립이 돼야 돼요. 요즘 판사들, 검사들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정치검사, 정치판사. 이 사람들의 인과의 원리에 의한 과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두 사례처럼 다음 생 계속 원한이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다니겠죠?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요. 로스쿨 다니는 학생에게. 제대로 판결할 수 없을 그런 마음 자세면은 아예 변호사 되라. 그렇게 하겠대요, 자기도. 변호사 되는 게 낫겠대요. 요즘 세태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다른 존재에게 원한을 안 지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직업은 농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약을 많이 쳐서 농부도 좀 죄를 많이 지는 것 같고, 이 인과의 원리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원한을 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에 선택을 한다면 그 과보는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에서 정업을 얘기했어요. 정업. 다른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를 생각해서 선택해야 되겠죠. 살생을 하는 직업 갖지 말고, 살생을 돕는 직업 갖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원한을 지는 직업을 갖지 말라. 내 입장을 비우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올바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생하는 직업 갖지 말라, 살생을 돕는 직업 갖지 말라 했는데, 이왕 먹고 살기 위해서 살생하는 직업을 선택했으면 방생하면서 업장소멸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직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면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삶이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지, 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